예, 안녕하세요. 지뢰예술촌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예, 이번에는 빨리 돌아왔죠. 이제 뭐 저번에 한번 찍으면서 좀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자주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혼자 하면은 이게 뭐랄까 텐션 조금 기운을 세게 이렇게 하고 밝게 해야 되는데 좀 다운이 됩니다. 다운되는데 뭐 그건 그거고, 저는 제 이야기 할 걸 하고 도움이 되는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제 주위에 분들이 숙소 운영하다가 뭐 좀 요즘 예약률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독채 민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수요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과잉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뭐 최근에 또 만난 분 또 이야기가 안동에도 계속 생기고 있대요.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봄 이후도 그 여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그거는 그거고, 그럼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죠.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뭐 영어 어려워요. 어려운데 좋은 방법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고, 책만 읽어서 안 되죠. 이제 유튜브에서도 찾아 듣고. 근데 라이프 스타일 관련해서 유튜브에 들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디오북으로 많이 들었어요. 오디오북, 저는 예스24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검색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로 검색해서 그와 관련된 책들이 뭐 츠타야 그 수수께끼라든지, 뭐 취향을 파는 츠타야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일본의 츠타야라는, 그게 이제 일본은 츠타야 이래 되는데 우리는 츠타야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츠타야가 서점입니다. 서점인데 서점이 좀 독특해요. 그리고 그 오프라인이 자꾸 붕괴되고 있는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한참 전부터 뭐 신문으로도 나오고 잡지에서도 소개하고 그랬어요. 소개했는데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고, 책으로 나와 있는 그 그분이 마츠다상인가 뭐 그래요. 마츠다 씨, 그 오너인데, 오너랄까 대표로 활동하는 분인데, 그분의 생각을 담아낸 책들이 한 2권 정도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블루보틀, 그 커피를 판매하는 블루보틀이 있어요. 블루보틀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하고 관계가 있죠. 그리고 뭐 거기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많습니다. 또 이제 스타벅스도 라이프 스타일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애플도 그렇죠. 또 그리고 이케아도 그렇습니다. 이케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하고 관계가 있고, 요새 우리가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도 라이프 스타일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매체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그 노는 게 중심이 돼가지고 흉내내기,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허영적이고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문화적 현상을 그렇게만 읽어내는 거는 저는 좀 좋지 않다고 봐요. 긍정적인 면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사람이, 우리나라라 그러기보다도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20, 30대 여성들이 이렇게 대거 이동한 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20, 30대 여성들이 인스타에 사진을 찍으면서 전국을 누비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카페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숙소를 찾아가고,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뭐 높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도 비경을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저희 같은 숲속 깊은 산 속에 있는 이런 숙소에까지 찾아오고, 섬에도 찾아가고, 뭐 전국을 다 누빕니다. 이런 것들이 기현상이죠. 기현상인데 이걸 비판할 때 주로 언론이 비판을 하고, 그리고 제가 비판하는 기자들도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문화 관련
그 다음에 또 경제 관련 뭐 이런 쪽이겠죠.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유학했던 분들도 이런 거 비판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일본 생활 해봐서 그런 성향이 저한테도 있었고, 그 어떤 거냐면은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한국 자체도 그런 식으로 비판하죠. 너무 건물이 크고 또 차도 크고 이제 좀 낭비 허용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꼭 그렇게만 볼 필요가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본이나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이 이제 좀 늦어졌죠. 경제 발전이 거의 없다 그럴까? 성장률이 약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성장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뭐랄까 수준보다 좀 높은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주거가 되거나 또는 자동차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사서 자기를 이 레벨업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이 있을 땐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바꿔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걸 라이프 스타일 찾아다니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요즘은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 경제라는 게 재밌는 것들이 또 많아요. 구독 경제 관련해서도 뭐 오디오북으로도 듣고 책으로도 읽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백을 뭐 한국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백, 여자들 고급 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구독으로 이제 뭐 2달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찌도 들고 다니고 샤넬도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거를 소유했다 그러면 지금 구독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자동차도 뭐 장기 렌탈이나 리스가 있지만은 그런 개념에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차를 바꾸어 타는 뭐 이런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구독하는 형태도 있고 안경을 구독하는 형태도 있고, 안경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안경, 디자인적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보이는 안경을 정확하게 잡아내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거를 맞춰서 딱 낀다든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를 그렇게 미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무난한 거 이런 위주로 썼었는데, 이제 이게 구독으로 넘어가면은 다양한 스타일을 쓰면서 변화를 주고 자기 스타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 10대들이 이제 안경이 잘 부러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경테가 부러지는 거를 계속 교체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구독으로 했을 때 교체해 준다는 거죠. 이유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 고객을 잡고 있는 게 더, 구독 형태로 잡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하고 같이 맞물려가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낭비다, 뭐, 그렇게 볼 부분도 아니고, 이 라이프 스타일 어떤 식으로 접하게 되는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20대, 30대 여성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이쁜 카페를 찾아가고 이쁜 숙소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면요. 카페들이 이제 점점 이뻐지고 더 맛있는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숙소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때만 해도 뭐 전 세계에서 한국을 찾아와도 한국이 그만큼 볼거리가 없고 좋은 곳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인스타 붐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다양한 숙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다양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독특한 숙소들이 생기고 그게 인스타에서 붐이 되고 그걸 따라가는 또 숙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거는 수요가 이제 공급을 리드해 가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투자가 일어나는 거고,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거를 도전해서 공급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공급에도 물론 많은 실패가 있겠지만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고 레벨이 업이 될 겁니다. 업이 될 거고, 또 이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날로 날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들이 만들어가는, 지금 20, 30대니까 조금 더 한 5년, 10년 후에 그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미적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그리고 이 애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사용자 체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랬을 때 좀 더 만족도 높은 그런 비즈니스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스타일을 추구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꼭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스타일 저 스타일 다양한 스타일을 따라가 보고 인스타에서도 자기가 따라가는 그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좀 감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스타일, 뭐 글 쓰는 건 이 사람이 좋다, 패션 저 사람이 좋다, 여행은 저 사람이 좋다, 음식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롤모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자기들이 따라갈 만한 그 사람들을 지정해 놓고 그들 따라가고 새로운 스타일의 사람을 또 찾아내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또 올리고요. 또 앞서가는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점점 자기들의 삶이 보여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한쪽에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이어족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자유 뭐 이런 쪽에서도 노력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거를 뭐 아침에 미라클 모닝이 대표적인 부분이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되는 거고 거기서 소비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요 창출의 형태를 띱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만년필을 써요. 만년필은 옛날에는 좋았지만은 솔직히 이 볼펜이 나오면서 그리고 현대에는 뭐 엄청나게 좋은 펜들이 많습니다. 펜들이 많이 나오니까 만년필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있거든요. 만년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불편하더라도 그 스타일을 고수하는 거죠. 고수하고 그 문화를 즐기는 겁니다. 이런 게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 멋을 보여주는 거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미적인 부분, 그다음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츠타야 같은 경우에 그 서점입니다. 서점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츠타야 플러스 1이 있고 츠타야 플러스 A가 있고 츠타야 플러스 가가 있고 츠타야 플러스 알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좀 달라요. 똑같은 형태의 츠타야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점을 하면서 뭐 여행사를 붙인다든지 카페를 붙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붙여가지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식이고 기존의 이제 서점들이 뭐 철학, 과학, 역사, 뭐 그다음에 문제집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음악은 음악대로 이렇게 분류돼 가지고 책들이 그 쪽에 가면 이제 뭐 철학책이 쫙 있고 이쪽에 가면은 뭐 문학이 쫙 있고 소설이 쫙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츠타야의 경우에는 책을 그 비치해 놓은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찾아서 갔는데 그럼 거기에 가면은 유럽 여행 가이드북이 있고 그 주위로 이제 유럽의 건축, 유럽의 음악, 유럽의 식문화, 요리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가려고 그러다가 유럽 가기 전에 한두 권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책을 구독하게 되고 그 옆에 여행 상품까지 여행사를 둬서 함께 판매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마트에 갔는데 여름에 마트에 가니까 그 바베큐 그릴도 팔고 그 옆에 숯도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그쪽 라이프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의 캠핑 문화 이런 게 한 번에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요를 일으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공급으로 판매를 했으니까, 공급으로 판매한다는 거는 대형마트라든지 또는 이제 전자제품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자랜드라든지 하이마트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막 에어컨만 쫙 있고 뭐 TV만 쫙 있고 이렇게 있어서 그 제품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능적으로, 미적으로,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런 걸 따져서 제품을 사는데, 라이프 스타일 중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쇼룸 같이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케아죠, 이케아. 이케아 가면은 쇼룸들이 있거든요. 그럼 쇼룸의 모양을 보고, 아, 자기 집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구성을 맞춰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찾아가는 곳을 이 사람들이 따라서 찾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흉내내서 살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없지만 일본에는 저런 게 있다 그래요. 그 주거 구독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며칠씩 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안동에 살고 있는데, 안동의 시내에 이제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의성에서도 좀 살아보고, 의성은 남쪽입니다. 안동의 남쪽인데 북쪽에 있는 영주에도 살아보고, 서쪽에 있는 예천에도 살아보고, 동쪽에 있는 청송에 살면서 이제 출퇴근하는 다양한 곳에서 이제 안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아보는 거죠. 서울이라 그러면 서울 시내에 사무실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뭐 일산에 며칠 살다가, 그 다음에 뭐 분당에 살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외곽에서 돌기도 하고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이 주거 구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삶을 살아본다, 맛본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전자제품을 이렇게 판매했을 때 그런 식의 판매가, 문제는 뭐냐면은 제품이 다 이제는 똑같은 거예요. 뭐 그 기능, 그 핸드폰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폰 14가 나왔는데 12, 13, 14의 차이점을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 기능들이 우리가 그것까지 필요하나라고 느낄 정도에 도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TV도 더 큰 화면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큰 화면의 끝까지 이제 도달해 버리는 거예요. 뭐 이제 더 크게 해서 뭘 더 좋아지냐, 뭐가 더 좋아지냐.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도 그렇고, 돌려서 보는 것도 그렇고, 이제 매력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게 공급 과잉이 가장 큰 문제죠. 공급 과잉이라는 건 수적인 과잉도 있고 질적인, 양적인 이런 게 함께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량도 너무 많고 거기서 내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사냐? 좀 더 이제 리드하고 있다. 좀 더 감각적이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바꿔줄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럼 그거 한번 사볼까? 옛날에도 물론 칼라 TV가 라이프 스타일 바꿔줬죠. 흑백 TV도 바꿔줬고, 그러니까 그때도 샀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옛날에도 없었는 건 아닙니다. 없었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그런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그 독특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 이런 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냥 뭐 숙소 사진만 열심히 찍어서 올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일부는 먹히죠. 왜냐면 이건 늘 이런 거는 혼재 있고 공존합니다. 공존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일까?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스토리,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걸 한번 맛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
우리는 이 안동에서 영덕이 뭐 1시간이니까 영덕이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즐긴다라는 거를 우리가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이제 따라서 왔다가 거기까지 가보는 거죠. 안동의 김수영과 비슷한, 저와 비슷한 삶을 안동에 가서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단골인 식당에 가서 그걸 먹어보고, 아, 이 사람들 이런 거 먹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이 집이 맛집인데, 이 집 주인 아저씨 뭐 이야기도 거기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풀려 나오고 이러면은 또 그런 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접근을 하는 곳들이 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했을 때 좀 더 홍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홍보도 좀 더 많이 될 거고 보는 분들도 재미가 있죠. 아, 농촌에서 저런 식으로 사는구나. 산촌에서 저런 식으로 사는구나. 바닷가에서 저런 식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 저런 식으로 하고 쇼핑은 저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해서 손님들하고 나눠서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숙소를 운영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해보시는 거죠. 뭐 인스타도 자기 라이프 스타일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찍어서 올리고 그 식당도 찍어 올리고 그 주인 되는 분, 식당 주인 되는 분하고 운영하시는 분하고 주고받는 이야기 같은 것도 좀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휴무 때 어떻게 지내는지, 그다음에 뭐 이거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여주고 홍보를 보여줄 때는 확실하게 홍보를 보여주지만은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때는 라이프 스타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조금 더 변별성 있고 좀 차별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도 읽어보시고 오디오북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나 유튜브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조금 기존에 뭐 숙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하세요. 안 하니까 이제 좀 다른 길을 가고 싶다,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더 다른 결과를, 다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그걸 통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했을 때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이제 철학이나 이런 게 묻어나면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는 재미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조만간에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나 이야기 듣고 싶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은 알려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또 몇몇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제가 좀 아는 조금 묘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숙소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말씀하시면 좀 설명도 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오늘 숙소 저희 취소된 방도 몇 개 있고 눈 온다 그래가지고 위험하면 저희 이제 환불해드리고 그냥 이제 명확하게 위험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취소도 되고 밤에 눈이 온다 그러더니 정말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 좀 걱정인데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